네, 오늘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2를 상회하는 위치까지 올라섰고요. 사실 어제 좀 큰 흐름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9월 16일자 이때입니다. 이 위치가 3.62를 기록했고 이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줄곧 이 3.5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이 기준선 3.5가 왜 중요했냐면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매크로 환경하고 비교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면 크게 3개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위치한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2021년도부터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우려로 10년물이 먼저 들썩였던 그런 추세선이거든요. 한마디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것이라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선이 가장 하단에 위치를 해 있고요. 중간 추세선은 금리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오는 그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얘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점을 이은 최상단의 추세선은 장기채 발행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확대될 때 그런 추세선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가장 고점을 기록했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5%를 넘어갔던 내러티브 자체가 장기채 발행 물량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이러면서 작년에 유명 헤지펀드가 숏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 5%가 넘어가자 한마디로 이 최상단의 추세선이 이탈하게 되면 재무부, 연준 할 것 없이 다 나서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내용의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최상단의 추세선은 이를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흐름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실제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확대나 우려 이런 변동성만으로 10년 수익률이 3.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러티브로 나오는 얘기들이 중립금리, 생산성 향상, 인플레이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환 등등 여러 가지 매크로적 거시적인 불안 요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이 부분들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죠. 이런 시장의 내러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만으로도 3.5 레벨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렸고요. 6월달 흐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중간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던 데가 올해 6월 말입니다. 그때 금리가 4.4%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결국 중간 추세선을 지지받고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봤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제가 하향 돌파 시도를 하는 관건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고용시장의 냉각을 언급한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중간 추세선을 재차 뚫어버리고 이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더욱이 이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발 채권시장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감세 정책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심해질 것이다. 이러다 보면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권 수급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무역 봉쇄, 비용이 많은 정책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 모두가 장기금리 흐름에는 좋은 요인이 하나도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중간 추세선을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던 게 당시 6월 말일자 그런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때 트럼프발 악재 요인이 시장을 지배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요인이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하향 추세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4.5까지도 열어놔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제가 매크로 중심으로 많이 영상을 담고 있는데 사실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시장 여러 가지 매일 반영되는 가격 자체의 흐름을 놓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시장 자체를 보는 입장 차이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100%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시장이 옳다, 시장 만능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죠.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의 말도 안 되는 가격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라면 그 프라이싱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은 결국 트레이딩 쪽으로 투자 스킬을 키워나가시는 게 맞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기반을 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참여자들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장을 평가한다면 그 시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가치 투자자들의 베이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현재 상황에 집중돼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의 시장이 이렇게 결과를 내다 보면 항상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 쏠림과 추세에 따라서 동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멘텀 투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런 모멘텀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장 자체를 볼 때 한 발짝 뒤에서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 좀 과도하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다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눈치 빠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10년물 차트를 갖고 영상을 만들 때 늘 이런 과도한 쏠림의 흐른 모습도 있었고요.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중간 추세선을 가파르게 깨고 8월 고용 데이터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확대가 되었고 결국 이런 흐름 자체가 중간 추세선을 강하게 뚫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의 추세선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경기 침체 여부의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 하한선을 뚫어버리고 내려와야 그때서부터 경기 침체 프라이싱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이 하한선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3.5 부근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8월 22일자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10년물이 3.8까지 위치를 했었고요. 어느 정도 좀 등락을 이어나갔죠. 그러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게 SBB 파산 때 10년물이 3.3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3.8 레벨은 여기서 침체 내러티브가 더 확대되어야 3.5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이런 흐름이 부진한 경제지표의 영향으로 9월 16일 때 3.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3.5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유 자체가 결국 저는 3.5 이하를 이탈해서 경기 침체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전 저점이 3.6까지 내려왔던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3.8 부분에서 등락을 이어갔던 이런 부분에서의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직 3.5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재차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런 반등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이 흐름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인 흐름인지 장기적인 모멘텀의 전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저점을 기록하고 분명하게 돌아섰던 이런 상승 구간은 사실 변동성 구간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올라갈 만할 때 올라갔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방향 흐름으로 줄곧 떨어지는 그런 금융 시스템은 없습니다. 보시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파동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파동의 구조로 해석해 본다면 충분히 반등할 만한 위치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반등의 의미를 경제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9월달 16일 이후 반등하게 된 핵심 요인으로는 저는 결국 경제 지표의 호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BLS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거기에 이제 CPI가 컨센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죠. 더불어서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이게 2개월 연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각각의 지표마다 제가 세부적으로 뜯어봤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하나 보신 분들은 시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일시적인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흔들릴 때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자들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9월 달에 경제 지표가 견고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더불어서 10년 금리 또한 상승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발 트레이딩의 효과가 다시 한번 더해지는 역할이 나타났습니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가세를 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트럼프발 트레이딩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보시면 뭐 트럼프로 인해서 우려가 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 이거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이 중간 추세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간 추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의 호조 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9월 경제 지표가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이 중간 추세선 부분을 기점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재정정책이 확대된다든지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이 중간 추세선의 상향 흐름을 놓고 이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이어나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5% 기록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던 시장금리가 이제는 상승 전환되는 모멘텀인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금리 레벨과 증시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 추세선 부분에서는 사실 위험자산의 증시 부담은 딱히 없었습니다. 일부 제한적으로만 나타났었고 사실 이 상단 추세선까지 근접을 해야 주식시장에서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중간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에 금리가 주는 증시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이 중간 추세선을 상회해서 상단 추세선까지 근접하게 될 경우는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이르기까지 높은 고금리에 대한 레벨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지금 미국의 강한 경제를 고민한다면 이 중간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런 변동성 구간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10년물 시장 금리의 흐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왼쪽 차트가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스프레드 보시게 되면 지금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위치가 역전된 이후 많이 좁혀진 레벨 자체죠.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현재는 장기물이 오르면서 나타난 그런 스프레드의 축소라는 점에서 결국엔 베어스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베어스팁 현상에 대해서 경기 침체 직전에 간간히 나타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베어스팁 자체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 또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채권시장에 반응하는 현상이지만 경기 침체 직전에도 간간히 나타났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불스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어야 경기 침체에 빠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되는데 지금부터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검색하셔서 보시면 이 불스팁과 베어스팁 관련해서 특히 지금 10년물과 3개월이 스프레드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베어스팁 현상 가운데 경기 침체가 과연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 내러티브만으로 3.5까지 충분히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직전 3.6이라는 레벨 자체는 보시게 되면 3.8 부분에서의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하단 추세선까지는 근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경제지표의 호조의 역할이 결국 실질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항목으로 고용 데이터, CPI, 소매 판매가 대부분 제 영상 보셨던 분들 일시적인 현상의 흐름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전환이라든지 모멘텀이 바뀔 만한 그런 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다시금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금리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경기 침체 없이 변동성만으로도 3.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한번 쏠림을 받으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이 하향 추세선을 근접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4.4, 4.3 이 정도까지도 상방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저항을 이탈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선 재차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3.6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하한 추세선의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지 않고 이 중간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의 중간 레벨인 3.8에서의 변동성 구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금 3.5 하단 추세선까지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